그래서 2부에서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암에 걸린 후에 죽음으로 떠난 여행 2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임사체험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임사체험 중에 경험하고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저도 한동안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책들을 좀 꽤 많이 봤거든요. 오, 네. 네. 그래서 이 책 저책 많이 봤었는데 제가 그럼 뭐 임사체험이라든지 죽음에 관해서 본 책들 가운데 이 책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좀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하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훨씬 더 편안하고 이렇게 삶의 과정 중에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게끔 네네. 그렇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이 맞아요.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임사체험 중에서 그녀가 받은 메시지가 꼭 자기 아버지와 그 자기 친구 네네. 먼저 죽은, 간 네. 죽은 그 아버지와 그 자기 친구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돌아가서 두려움 없이 너의 삶을 살아라. 예, 그래서 항상 그것이 자기의 그 이렇게 임사 체험 후에 이 땅에 돌아온 다음에 그것이 이제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다, 가슴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돌아가 두려움 없이 너의 삶을 살아라. 되게 좋은 말인데 이 말 들으면서 아 두려움 없이 나의 삶을 산다는 게 참 만만치 않구나. 쉽지 않죠. 네. 어떠세요? 살고 싶죠. 두려움 내 삶을, 많이 있으세요? 두려움 많죠.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이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꽤 많고요. 뭐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많죠.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냥 나로서 잘 살 수 있다면 네. 그게 그냥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가장 이상적이고. 이상적이죠. 그때 네. 딱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결심할 때 딱 걸리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바들바들 떨린다니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바들바들 떨리는 이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편안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많이 네. 발견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을 네. 몇 번을 읽었어요. 네. 몇 번을 읽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갔다 다음번에는 저게 이해가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한 게 네.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려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네. 근데 그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쵸. 네. 용기가 없는 거죠. 내가 내 모습을 이대로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건 이제 내적인 두려움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저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이제 외적인 두려움도 전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장녀다 보니까 내가 나의 이제 그 워너비의 삶을 살려고 나갔을 때 내 부모님들, 내 할머니, 내 동생 가족이 걸리긴 하거든요. 걸려서 혹시 뭐 제가 못 하시는 거 있으세요? 꽤 많죠. 그래요? 잠시 접어두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구독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걸 보실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하면 안 되는 없어요. 거네. 그렇죠. 네, 비밀이에요. 이 책의 그 2부에 보니까 네. 120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만 하고 네.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창조적인 능력을 억누르기만 했을까? 네. 싫을 때도 좋다고 하면서 번번이 내 자신을 배반했었다. 그냥 내가 되는 대신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못 오겠었다. 네. 왜 나는 나의 아름다운 가슴을 따르지 않고 나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어쩌면 그리도 몰랐을까? 네. 나는 여전히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의 바다에 온전히 잠겨 있었다. 이거 이제 임사 체험하면서 이제 네네. 느끼는 거죠. 네. 새로워진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네. 내가 우주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네.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판단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아까 이제 두려움 없이 네. 너의 삶을 살아라. 네. 이 못 산 거잖아요. 이 그쵸, 여자도. 그쵸. 그러면서 왜 나는 나한테 그렇게 가혹했을까. 저도 좀 많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뭐 물론 못 살게 굴겠지만 살다가 보면 네. 가장 많이 못 살게 구는 게 저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게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사랑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네, 맞아요. 근데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자기 사랑이 이제 약간 요게 이제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자기 사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혹은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지만 비정상적인 자기 사랑이 생각외로 많거든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병명 뭐 DSM-4나 DSM-5에서 나타나는 병명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전제로 자기 사랑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겸손하여라, 남보다 나를 낮춰라 라는 얘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함으로 오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번에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높이는 것이다. 것이다. 맞아요. 저는 그거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서가 항상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자기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가치 평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면 학대하는 방법도 이제 선생님은 자기 학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면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내보이고 싶지 않아서 타인을 학대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이제 권력자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거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어쨌든 건강한 자기 사랑은 진짜 우리가 존재 자체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네, 내가 되게 가치로운 사람이네를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미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가치평가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기를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잘 되세요?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답이 네. 아닌가요? 왜냐면 뭐 저도 일상적인 엇나간 삶이 아니라 그냥 쭉 그냥 말 잘 듣는 사람으로 큰 종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또 그 신앙인이잖아요. 그 이제 신앙의 굴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게다가 직업 자체가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이 많기는 한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상담을 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돼. 뭐 이기적이면 어때? 그러다가 다시 괜찮아지면 또 나눠줄 수 있겠지?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네. 자기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네.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쵸, 이론적으로. 그쵸.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는 네. 내가 이렇게 얌전하게 잘하고 있을 때는 그게 수용이 되죠. 그쵸,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는 네.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보니까 자기 사랑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건 되는데 잘 네. 못하는 거는 수용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 사랑은 내가 잘하든 잘 못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 자체를 다 수용하는 건데 네, 맞아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제 나 자신을 수용했다라는 거에 이제 요즘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면서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나라는 걸 머리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자.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자기 수용. 그러게요. 이게 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고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애써서. 애써서. 네. 웃겨요. 자기를 받아들이는데 애써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코믹하잖아요. 왜 나를 받아들이는데 애써야 되나? 아기들 보세요. 아기들은 정말 이제 말씀 못 하시는 종족들이요. 기어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똥도 막 손으로 만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의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 이건 이제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이제 그 발달 심리학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똥 자체를 보고 너무 강렬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뭘 했다. 말도 못 하시는 그분들이. 근데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똥 더러우니까 먹으면 안 돼. 혹은 손대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만지거든요. 왜냐하면 가치 판단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왜 자기 수용이 잘 안 되는가 네. 가치 판단을 딱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 네.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네. 일단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암만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제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게 너무 강해서 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를
봤고요. 네. 오늘 이 이야기가 아마 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1페이지에 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 나는 뭐 하면서 살지 계속 고민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여성은 뭐라고 하냐면 임사체험 후에 돌아와서 나는 내가 할 일들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을 없다.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없다. 음. 나는 그저 그 일이 펼쳐지게끔 허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영성 관련 책에서 엄청나게 많이 봤어. 그렇죠,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막 이게 막 끊임없이 막 머리를 계속 이제 아프게 했는데 이제 일어날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주면 된다. 네. 그리고 나 자신도 이렇게 허용해줘라라는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 나도 허용하고 싶지. 네. 근데 뭘 어찌하라는 거야. 네.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왜 그 자기 수용 이야기 네, 했잖아요. 나는 왜 허용이 안 되나 봤더니 네. 아까 만약에 이제 내가 내 똥을 봤다. 네. 아 이건 더러우니까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딱 일단 거부를 하잖아요. 같이 네,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허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돼, 맞아요. 네, 그래서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완전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뭐 완전하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결핍을 느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작품이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또 영성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당신은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결핍을 느껴, 음. 부족함을 느껴.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완전하면 결핍을 느끼면 안 되고 부족함을 느끼면 안 안 될 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딱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제가 계속 이렇게 좀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결핍감도 느끼고 이 부족함도 느끼고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 자체도 그냥 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사람다운 건데 네. 내가 너무 그 뭐 사람이 완전하다라고 그랬을 때 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은 불완전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게 그 명제가 너무 강해서 제 자신을 수용하는 게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좋은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성, 온전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온전성에 대해서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우리가 불완전하면 그분도 불완전한 실패를 그렇죠. 실패작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게 만드신 것 자체가 사실은 완전성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수용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저는 절 보면서 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네. 뭐 불편한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건 이렇게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했다기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거부한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발견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특히 내가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면 네. 인지는 해. 아, 내가 결핍감을 느끼는구나. 부족함을 느끼는구나. 인지는 해. 네. 아, 그러면 이제 많은데 무슨 생각이냐면 인지한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네네. 그런데 인지를 했어도 내 안에 이 결핍감과 이런 부족함이 계속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네.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느껴지지? 네. 이거 인지를 하고 인지를 했으면 이거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왜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내가 인지는 하지만 결핍감을 느끼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네. 부족한 걸 느끼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쵸. 그런 거를 느끼는 거는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었어요. 네. 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내가 깜짝 놀랐어. 좋은 발견이신데요, 그래도 되게 되게 놀랐어. 왜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그 결핍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네. 본능적으로 우리가 회피하게 되는 반응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물이 들어간 상태잖아요, 저희들은. 그렇죠. 흔히 말하는 먹물이 많이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는 차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 나 자신도.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두려움 없이
내 자신의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 네. 결핍이 느껴질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두려우니까 결핍감을 차단하는데 그쵸. 그 결핍감을 자연스럽게 내가 느끼고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근데 아무 데서나 훈련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가 결핍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건 되게 좋은데 결핍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사실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줘야 되는 것처럼 예. 내 결핍감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결핍감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난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라고 내놓는 게 중요하긴 한 거예요. 어디다 내놔요? 그러니까 안전한 환경에 문제는 이제 안전한 환경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쭉 이거 임사 체험에 대한 글, 그다음에 이분의 이제 아니타 선생님의 책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그 선생님이 말 꺼내실 때 처음 그거였었잖아요. 아, 네가 뭘 할지 찾지 않아도 돼. 그냥 너 자신이 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being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고 보일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도 만날 것이고 또 일도 풀려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3부에 가면 이분이 뭐 이제 책 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그 토크쇼 진행자랑 그 전한 이야기까지 다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미리 이제 드리면서도 퀘스천을 줬잖아요. 내가 세상에 친절하면 세상이 나에게 친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세요? 내가 세상에 친절하면 세상도 나한테 친절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진짜요? 그렇게는 잘 못하고 있지만 네.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뒤통수 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세상에서 친절하니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도 이제 그 뭐 공부만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사회생활은 뭐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둔한 편인 거예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한 거지. 그렇죠. 맞아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당했구나. 내가 바보 같아서 저 사람들이 저럴 줄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가진 건 뭐냐면 그런 이제 세월들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이 아름답고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꼈을 때 혹은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느꼈을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행태가 어떨지라도 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믿어줄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아마 이분도 그런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약간 불편함은 있었던 거죠. 그냥 존재 자체로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 자체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 내 생각, 그다음 내 태도, 내 행동까지도 사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냥 솔직한 박미라로 만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내놓기는 쉽지 않죠. 안전한 환경, 안 다치고 싶어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네. 근데 가장 뭐 내놓는 거는 이제 그건 지혜롭게 내놓는 건데 네, 맞아요. 요는 저는 결핍감 느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네. 왜냐면 힘드니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거죠. 네. 이거는 결핍감을 느끼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어떤 분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고통을 느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느끼죠. 맞아요.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면 안 되라고 생각하니까 고통을 거부하니까 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결핍감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막 느껴지지. 근데 이거를 안 돼. 안 돼.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결핍감이 사라질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차단하고 포장했던 거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뒤집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지 살아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음.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어떤 그런 뭐 결핍감이나 이렇게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살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았었을까? 아니면 그거를 살폈을 때 나는 무너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완전히 이때까지 보면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내가 그 결핍감을 인지하고 보통 이제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에 결핍감을 인지를 했을 때 하나님 이걸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계속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내 안에 결핍감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이것들을 그러면 거기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러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또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달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이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제가 이 아니타 무르자니까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결핍감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핍감이 느껴집니다. 뭐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을 이분법화 시키면서 결핍이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 결핍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 맞아요. 내 안에 결핍이 있으면 내가 사실 느껴야 되잖아요, 결핍을. 네. 근데 나 안 느끼려고 그러는 거지. 네, 하나님이 맞아요.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결핍값은 계속 있고 이 결핍감이 그냥 계속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지. 내 안에 품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저는 들은 거였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다가 이게 결핍감을 느끼는 거 그리고 결핍감이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고 허용을 하면 네. 차라리 이게 좀 열릴 텐데 내 가슴 안에 있는 거니까 열릴 텐데 나는 하나님이 결핍감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 결핍감이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안에 이런 결핍감이 있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는가, 허용할 수 있는가. 네, 하나님 내가 허용하겠다고. 내 결핍감을 느끼는 것도 허용하겠다고.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결핍감들이 좀 이렇게 좀 조금 더 이렇게 널려지는. 넓어지는 이렇게 네. 퍼져나갈 수 있는.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내 안에 결핍감이라기보다는 내 결핍감은 바깥에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핍감이 내 안에 있고 이것들을 좀 내가 가슴을 열고 내가 온전히 인정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 시작했다. 좋은 체험이네요. 이분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타 선생님이 자기도 뭐 어떻게 이제 길이 막힐 때 혹은 네. 답답할 때 뭐 구루를 찾아간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저 최고예요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분하고 비슷하게 똑같아. 거의. 비슷하게 나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왜 타인에게 자꾸 자기 삶의 주도권을 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제 하나님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채워짐의 이제 대상 자체를 우리가 타자로 본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저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봤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끊임없이 결핍감과 불안감과 이 아픔을 계속 품고 가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가. 네. 그걸 보면서 네.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뭔가 좀 이게 좀 이렇게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책들에 뭐 마음을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관점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네. 사실,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발견 못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책도 우리가 바로 전에 읽었던 팔머 선생님 책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인 그쵸? 거잖아요. 네. 현세의 삶에 이제 어떤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죠. 이분도 이제 세상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사실 미래를 바라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뭘 할까. 그리고 마구 달렸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네. 길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네, 떠나면서 네, 네. 이제
자기를 만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존재의 상태라고 표현해요. 그죠? 네. 존재의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말 자체가 처음에 되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존재의 상태가 뭐지? 존재면 존재지. 존재의 상태가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있는 거인 거죠. 공기처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지 못하고 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 이제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서 저도 이렇게 봤더니 그런 이야기. 음,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뭘 해야 되지? 그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저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지?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내가 존재 상태에 있다는 거는 지금 느끼고 지금 경험하고. 이거를 거기에다 내 가슴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 그러니까요. 멋지죠, 완전. 근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이게 그래가지고 음. 그렇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저도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하고 네. 좀 이렇게 제 자신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렇게 시야가 자꾸만 미래로 가요. 맞아요. 자꾸만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불안하니까 이렇게 네. 미래로 가요. 네, 맞아요. 그건 좀 잡아다니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 이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 왜 허용이라고 하는 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허용. 허용을 한다. 나 자신을 허용한다. 예.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많이 보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허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그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죠. 얘기를 하면서 저 처음엔 되게 씁쓸한 본문인 거예요. 왜 나는 금그릇이 될 수 없어? 이런 느낌이요. 근데 아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냥 각자의 쓰임새가 나름의 다른 기쁨이 거예요. 있다. 그렇죠. 그 나름의 기쁨인데 그 나름의 기쁨이 왜 자꾸 금그릇만 추구를 하는가? 판단이 들어가 있다. 그쵸.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항상 커 부분인 보이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허용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네. 깨닫는 거예요. 네. 근데 정체성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이제 항상 저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사랑받는 자 박미라라고 저는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가끔 옆에 보면 더 사랑받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인정해 나가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인정을 해 나가냐면 저 사람과 다른 어떤 달란트나 어떤 복이 나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눈을 뜨자라고. 내 거를 발견하자. 내 거를 발견하자. 근데 사람들은 내 거는 발견 못하고 남의 거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남이 가진 거, 남이 받은 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눈은 바깥쪽으로 딱 뜨면서 저 사람 저거 가졌는데 이런 마음은 있어요. 네,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또 이제 그 아니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에서 임사체험 덕분에 나는 현실을 바깥에서 보지 않고 내면에서 보는 관점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외부 세계가 진짜라 여기면서 그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이게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는 관점인데 네네. 이 관점을 갖는 동안 나는 내 힘을 바깥 세상에 내주었고 나를 통제하는 힘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있었다. 내 행동과 기분, 생각을 외부 사건이 통제했다. 그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바깥에서 일어나면 거기에 이제 내가 이제 모든 신경이 다 씌어서 바깥 일이 잘 되면 내가 기쁘고 바깥 일이 안 되면 행복하지 않고 이러면서 근데 내가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이 중심을 못 지키고 계속 바깥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관점을 지니게 됐을 때 나는 내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아니라 상황의 희생자였다. 네. 네. 그쵸. 상황의 희생자였다. 희생자. 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얘기가 나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각으로 이제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 외부에 의해서 내가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끊임없이 나가. 끊임없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항상 뒤통수에 따라다니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좀 이렇게 강건해지면 네, 좀 신경이 들 쓰이는데 맞아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네, 내가 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모든 걸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맞아요. 저는 한동안 자신감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내 생각은 음, 신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맞다고 그러면 맞다는 대로 따라했어요. 근데 그 결과도 비참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나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좀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를 잘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은 또 이제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를 돌볼 만한 여지가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고 내가 바보 같으면 내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이렇게 분별력이 없잖아요. 다 모든 게 내 책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은 내가 좀 이끌어가고 내가 좀 똑똑해져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저는 좀 한동안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데 이렇게 초점이 좀 많이 가 있었어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항상 타인의 이제 판단이나 그런 쪽이 제 뒤통수를 따라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타인의 의견을 듣고 있고,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상태가 안 좋으면 그분한테 휩쓸려 다녀요. 근데 상태가 좋으면 이야기를 듣기는 해요. 왜냐면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만큼 나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이 덮쳐지면 또 새로운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거기서 또 한 가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유익을 위해서 제 주변의 친구들은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 친구들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 친구들의 보는 관점조차도 그 친구들이 경험한 만큼만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하는 관점에 대해서 그 친구들의 관점을 넣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영역이 넓어지는 그렇죠. 경험도 하죠. 물론 가끔 이제 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경험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통해서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내 판단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다른 사람만 따라간 적이 있다가 지금은 저도 이제 듣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고 좀 다양하게 살펴보고 네네.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전에는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했어요. 아. 그냥 이렇게 질렀어. 아하. 그런데 요즘에는 하고 싶어도 한 달쯤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요. 그런데도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 해. 그럼 해야죠. 근데 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이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라졌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이제 그런 거랑도 이렇게 좀 병행을 하면서 네. 분별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 가슴이 원하는 거면 이게 떨쳐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여성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어떨 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잘 몰랐고 주변의 눈치도 많이 봤어요. 아, 그렇죠. 야, 뭐 그렇게 센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나 또 세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막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성학과 학부 수업을 청강을 한번 갔어요. 청강을 가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듣고 있는데 제 심장이 뛰었어요. 오, 그거는 진짜. 막 심장이 막 어, 뛰는 거야. 어, 하고 싶다는 거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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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누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슴 뛰는 일을 하라. 하면서 살아라. 그럼요. 네.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건 그렇게 심장 안 뛰거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었던 일은 힘이 들어도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제공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확 올라왔다가 음. 아닌 거는 이렇게 도로 이렇게 사그러지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분별에 네.
그 이렇게 판단 기준. 예,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게 심장이 뛰면서 하고 싶어도 힘들면은 네. 좀 어떻게 하면 좀 뒤로 도망갈 데 없을까? 뭐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다시 또 그래도 이거를 계속 하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계속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게 아 내가 제대로 본 거 맞고 평생 가는 길을 이끌어주는 게 맞긴 맞구나. 근데 그거를 계속 따라간다는 게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좀 옆으로 쇳길로 가고 그러긴 하지만 완전히 방향을 틀지는 않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전 두 가지로 보거든요. 가슴이 막 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가슴이 안 뛰어도 평이 할 때가 있어요. 되게 평온할 때. 그것도 진짜 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평온할 때 네네.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는 하는 게 맞다라는 그 느낌도 아니고 그냥 그 길을 가는데 괜찮은 거예요. 음. 그냥 제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자극이나 저 호기심 천국이라는데 호기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네. 괜찮은 거예요. 불편하지 않다는 불편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이 맞다라는 걸 네, 맞아요.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하기도 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가슴이 뛰지 않아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했죠. 아, 가슴은 맨날 뛰지는 않아요. 맞아요. 맨날 뛰면 죽죠. 심장 발작 일어나요. 그렇게 자꾸 뛰면. 저도 이렇게 가슴 뛴 건 한 음. 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뭐 박명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네. 긴가민가 약간 모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거.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예. 그게 예. 진짜 예. 하고 싶은 거죠. 예. 가슴 뛰는 거. 예. 아, 아직 있죠. 예. 뭘 할 때 이렇게 가슴이 뛰세요? 여행? 여행? 저는 이제 그 평생 이제 이루어야 될 과업 중에 하나가 세계 일주예요. 세계 일주 할 거거든요. 그것과 가슴이 뛰면서도 되게 평온하게 기도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가지. 저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뭘 할 때 좋아하는가 보면 이렇게 사람들 돕는 거? 근데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 자유케 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일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자유해진 만큼 다른 사람을 돕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면서 아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네. 사실은 보면 이제 나도 편안해지고 상대방도 그만큼 편안하게 네네.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일을 할 때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의미 있다.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